러시아와 서방 간의 갈등이 이제는 경제 전쟁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에 제재를 가하면서부터인데요. 러시아 경제 전문가인 국립강릉원주대 국제통상학과 김영식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 8일이었죠.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처를 취했습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 정부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경제 타격을 주려는 미국의 전략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전략은 어느 정도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미국도 2021년에 러시아 석유를 67만 2천 배럴을 수입했고요. 이는 미국 전체 석유 제품의 약 8%에 달하는 양입니다. 만약 러시아산 석유 수입이 중단된다면 석유 가격 상승은 물론 더불어 석유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은 물론입니다. 미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것이죠. 올해 초 미국 서부 텍사스 유의 배럴당 원유 가격이 75달러 내외였던 것을 감안하면 3월 9일에 130달러로 급증했고요. 13일에는 106달러로 다소 감소했지만 원유 가격은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러시아 에너지 관련 제재가 계속된다면 원유 가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는 미국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제한 조치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시키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아직 러시아가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자금 여력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러시아의 자금이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방의 제재에도 예.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이 버틸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전쟁이 시작되면서 러시아 통화 화폐 가치 자체는 80% 정도 하락했고요. 주식 시장도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8일까지 이번 주까지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러시아에서 사업을 철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FDPR이나 스위프트 같은 규제를 통해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가 버틸 수 있는 것은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의 주 고객인 중국과 유럽이 쉽게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포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국제 유가가 폭등하는 가운데 바이어가 떠난 러시아산 원유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고요. 이것은 지난 2014년에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도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취했지만 중국은 동참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러시아산 원유를 국제 유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을 했습니다. 2021년에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7,966만 톤 수입했고요. 천연가스도 PNG로 480억 평방미터를 수입했습니다. 이는 중국 전체 원유 수입의 15.5%, 천연가스 수입의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막대한 양의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했던 것이군요. 따라서 스스로 이러한 제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유럽의 경우도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가 유럽 전체 에너지 수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유는 2027년까지 러시아산 화석 연료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에너지 전략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대신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 확보, 재생 에너지 활성화, 그리고 에너지 전략 조치 등을 강화하겠다고 얘기했지만 당장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석유 수입에 대한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러시아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데요. 한국 기업들에는 예.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 한국은 미국과 나토의 대러 경제 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않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제 제재로 러시아를 떠난 미국과 유럽 기업들을 대신해서 그 빈자리를 채웠었죠. 그리고 점차 러시아에서 관련 산업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 정부가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 적극 동참하면서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쟁이 끝난 후에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역경제 제재에 나설 경우 경제 제재를 취했던 각국의 기업들을 비롯해서 한국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의 대러시아 경제 관계 비중은 1.7%밖에 되지 않지만 한국의 유라시아 진출을 생각하면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를 떠나게 된다면 지난번처럼 그 자리는 중국 기업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대래 경제 관계 개선과 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서 러시아 정부와의 전략적 협상에 빨리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국립강릉원주대 김영식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